15분, 20분 정도 Q&A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자들 질문이 되게 이제 많이 왔어요. 이 교수 포탈에 제공되는 학생 명단은 교수자가 맡은 교과목별로 볼 수 있느냐? 되게 전공 지도 교수가 지정돼 있고 학생 개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있고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데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도 이제 아까 제가 그거 보면서 저희 이제 아이캠퍼스 해가지고 저희도 계속 퀴즈 답 올리고 언제 봤는지 이게 레코드가 축적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계속 참여하지 않는 학생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교수 포탈에 접근을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좀 한국과 약간 미국의 그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드바이징을 사실 교수들이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사정도 그렇고 이제 다른 미국 대학들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교수들 중에서 이제 지도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을 뭐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이제 학생 개인당 그 과목에 맞춰서 이제 어드바이저들이 많이 이제 그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과목, 그러니까 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전부 이 어드바이저 뭐 한두 명 아니면 이제 팀으로 하게 되면 뭐 3명이 뭐 20명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뭐 학업 그 성취도나 아니면 프로그레스나 아니면 이제 뭐 잘 개인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케어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교수는 또 자기가 그렇게 어드바이징을 하는 거 외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 있는 학생들의 이제 그런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 포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저의 사례를 들자면 제가 이제 어드바이징을 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볼 수 있고 제가 그 학생들을 뭐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 수업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제 수업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저희가 아마 토론을 할 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학생의 정보를 누가 접근을 할 수 있는가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접근은 이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대신에 이제 뭐는 가능하냐면 제가 교수자로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제 지도 재단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에 대한 어떤 뭐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어드바이징과 그다음에 그 학생을 담당하는 어떤 교수 이 사람들한테 이제 다 같이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같이 상의를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총 4개? 6개. 지금 네네네 좋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네. 다 해봅시다. 두 번째 호남대 우리 백란 교수님 훌륭한 분이죠. 진짜로 존경합니다. 그 알렉스를 적용해서 학업 성취이 낮은 학생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아까 그 보니까 그래프가 낮은 데서 시작해서 쭉 올라간 거 그게 부가가치잖아요, 그죠? 높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간 거 그거 보니까 교육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맨 마지막에 엔드 리절트만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임프루브 했는지도 보는 것도 있는데 여튼 백란 교수님 질문한 거 조금 더 네. 보여. 그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 이제 수업 상황을 생각했을 때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수업에 특히 이제 그런 인트로 수업 같은 경우는 80명의 학생들이 다 앉아 있고 교수님은 앞에서 수업을 하시고 애들한테도 뭐 풀어봐 약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포트라고 주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TA가 있어가지고 질문 있으면 TA의 오피스 아워에 가도록 해 약간 이 정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나아갔던 것이 이제 튜터링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스 튜터링 센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할애하고 학생들이 거기서 상시적으로 자기가 그런 과목과 관련 과목에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제 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프라가 원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알렉스를 도입하면서부터는 그 수업 안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수들도 예를 들어서 3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알렉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렉처를 하는 부분들은 이 3과목이 다 그러니까 3섹션이 다 같은 내용을 이제 딜리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다 커버를 하고요. 이제 이 3교수가 만약에 이제 뭐 배 교수님이랑 저랑 같은 과목을 가르친다라고 했으면 이제 저희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가서 얘네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잘 풀고 있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위에 단계의 학생들에게 가서 뭐 어떤 내용을 더 부가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서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런 튜터링 센터 같은 경우도 이 학생들이 언제든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잘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약간 넛지라고 하죠. 약간 그런 것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할 때 인공지능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그 학생들이 이제 이게 개념이 뭐 100개가 있고 이 문제가 뭐 10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존 학생들이 만약에 1000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를 뭐 푸는데 얼마나 걸리고, 뭐 이 문제는 어디까지 풀 수 있고, 이거랑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정도 문제를 이 시간에 풀면 이 학생은 뭐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 AI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문제를 풀게 시켜 보면 이제 이게 AI가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해서 이 학생은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AIX라는 건데, AI만 한 사람들은 AI 뭐 개발 쭉 하지만 이거를 특정 영역에 어플라이해서 하는 건데, 교육의 영역에 이거 한국판 알렉스를 개발하면 뭐 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 질문은 역시 제가 또 존경하는 성균관대 염동기 교무팀장님, 그 전임 학생성공센터 행정실장님이셨는데, 이건 아리조나 주립대 총장님부터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아리조나 주립대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대학이란 무엇입니까? 네. 총장에게 굉장히- 일단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제 생각, 일단은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아리조나 주립대 같은 경우는 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사실 학교의 버전이, 저희 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2004년도에 지금의 마이클 크로 총장이 왔고, 그 전에 사실 아리조나 주립대의 이미지는 저희가 파티 스쿨을 조사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와일드하게 노는지 이런 걸 하면 저희 학교가 항상 1등을 차지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사실 뭐 이노베이션 뭐 이런 거 다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학교를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총장의 레거시가 많이 살아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총장이 사실 내세운 기치 중에 하나가 New American University, 약간 새로운 미국 대학의 상을 우리가 성립했다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약간 리플렉트를 하는 책을 2015년에 1판을 냈었고요. 최근에 그걸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버전 2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이 총장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구성원들이 대학에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모든 캠퍼스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모토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 교육에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성공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액세스와 석세스 두 개를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철학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이 약간 많은 사람들을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와서 계속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장님이 재임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2014년에 왔으니까 거의 16년, 17년? 네. 그게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4년 하고 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책까지 쓰실 여유가 없을, 이게 저는 이제 한국 풍토와 미국 풍토의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년 이상을 줄기차게 하면 총장님이 책까지 쓰시잖아요. 우리는 책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여튼 그래도 그렇게 제가 어느 슬라이드에서 봤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재정 위기 받는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 수 늘리는 게 목표고 온라인 수업 많이 하고 싶은데, 아리조나 주립대가 대표적인 벤치마크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그 발표 자료 보니까 아리조나에 가면 아리조나 주립대를 그 졸업한 택시 기사와 졸업하지 않은 택시 기사 두 종류를 만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웬만하면 아리조나 주립대 다 다녔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레베뉴를 창출해서 조금 더 좋은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 염동기 교무팀장 지금 머릿속에 자꾸 이제 중도 탈락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학의 많은 대학들이 중도 탈락의 이슈가 고민인데, 자, 어떤 뭐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일단은 학생들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결국 누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지도 사실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다른 경험들을 해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다른 결과들로 이어지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사실은 활용해서 그냥 뭐 단순히 이제 어떤 지점에서 뭐 이 학생들에게 개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입학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약간 어플라이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이제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평균점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사실 또 이게 개인을 어떤 데이터의 하나로 점으로 취급을 하기에는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학생은 뭐 흑인이고 뭐 아니면 되게 뭐 로우 인컴 패밀리에서 왔고 이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패스로 가지는 않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학생을 지원을 하는데 활용을 하되, 대신에 이제 이런 학생들과 어떤 인터랙션을 할 때 이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한다거나 좀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게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갖는 건데 결국은 프라이버시 이슈잖아요. 학생들에게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뭘 보니까 목적, 데이터 보존 기관, 누가 액세스할 수가 있는지 이게 다 되게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간 큰 거 다치겠는 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뭐 연구 목적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프랙티스 목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뭐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펄파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개인 정보 보호법,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엄브렐러로 있는 법이고요. 이제 교육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제약이 많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뭐 학교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센트럴라이즈 된 부분이, 그러니까 학교에 어떤 그런 디파트먼트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기들이 익스트랙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도 탈락을 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뭐 요소를 찾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의 뭐 개인 그러니까 그런 뭐 가족의 어떤 가족력, 그다음에 뭐 어떤 어드미션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뭐 과목을 어떤 걸 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일단 정보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심사를 할 때도 어떤 한 디파트먼트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보드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심사를, 적법성의 심사를 한 이후에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약간 다 결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다른 데이터를 결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결합을 해서 이제 어떤 좀 학생을 이제 이 정보의 조합으로 만약에 이 학생을 알 수 있다라거나 개인의 어떤 신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제거를 하고 이제 저희 연구자나 아니면 이제 그런 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기계,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이런 걸로 그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교에 어떤 학생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벌추얼 서버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무조건 액세스를 해가지고 거기서만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고 이제 그거 나머지 그러니까 뭐 나머지 다른 기계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스 질문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알렉스 대변인은 아니고 세일즈하러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그 김정 교수님을 스카우트해 가는 거죠. 그 대학으로 아주 그 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배재대학교 전미애 교수님, 학습된 무력감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 많죠. 맞춤형 학생 지원 대학 책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습된 무력감을 가진 학생들, 이게 제일 어렵죠. 찾아오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게 약간 코로나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이제 미국 대학에서는 사실 학생들의 어떤 멘탈 헬스 이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그런 약간 학습화된 무력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부분의 하나로 이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한국과 다른 게 그러니까 지도교수 제도도 있지만 또 그런 학습 상담가가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안내를 할 때 그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나의 어떤 감정과 뭐 이런 느낌들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멘탈 헬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약간 개입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ASU 101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201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나가는 강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강의들의 경우는 사실 어떤 뭐 내용을 배우는 이런 과목들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내가 학습을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지 뭐 시간을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 게 좋을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뭐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나의 뭐 진로를 어떻게 탐색할 것인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돌아보고 뭐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어떤 교수들과 어드바이저와 같이 상의를 하는 그런 식의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그래서 여기 나온 질문들을 그대로 저희가 수집해가지고 킵하고 있다가요. 두 번째 그 패널 할 때 좀 답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지금 이거 마지막 저희 한번 얘기 나누고 좀 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적어도 제 임기 중에 숙제는 학습된 무력감 이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학습된 무력감이 있는 학생을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학사 경고 받은 학생들, 대학에 잘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슈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사실 프로그램 많아요. CTL도 많고 선생님도 많은데 이게 그런 니즈가 있는 학생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형대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의 프로파일 그 패스를 보고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이쪽에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그 학생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줘서 계속 킵 메시징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참여할 확률을 높이는 거. 그렇지 않으면 가가지고 너 학사 공고 받았지 이번에 들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저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젠가 아리조나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이메일을 쏴주는 거 이런 프로그램이 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가장 들을 법한 또는 들어야 좋을 법한 학생들에게 이메일 계속 쏴주고 메시지 줘서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대학이 할 수 있는 저희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리조나 줄 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과목들을 그런 학생들을 이제 찾아서 좀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약간 네. 투 트랙으로 가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조금 미리 이제 디텍트를 해가지고 그런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학사 경고나 이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뭐 오프 트랙인데 이제 이 어드바이저가 판단하기에는 이 학생이 그런 과목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런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이제 피어 멘토링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이 과목을 들었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약간 이런 내용도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프로모션이 되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